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아래 연고치 만바라기로 이름난 연곶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안개가 포근하게 감싸 안는 곳이라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내려앉은 이 판소댁이라는 큰 집이 있었는데, 비록 세월이 흘러 단청은 바래고 담장은 낮아졌어도 그 깊은 만큼은 여전히 마을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자태가 단아한 설화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온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설화 아가씨 곁에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충직한 하녀 달래가 있었습니다. 달래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판소댁으로 흘러 들어왔으나 아가씨는 그녀를 천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동생처럼 아끼며 글공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항상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달래 또한 그런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세상 끝까지라도 아가씨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아가씨의 안녕을 비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진실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평화롭던 이 판소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아가씨의 생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의 기틀을 잡아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판서는 큰 시리에 빠졌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성격이 까칠하고 욕심이 많은 박씨 부인을 새어머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나긋나긋한 척하며 설화 아가씨를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이 데려온 아들을 이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고 싶다는 검은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후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아가씨의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가씨가 성인이 되자 본격적으로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권력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참판과 남몰래 손을 잡고 아가씨를 그의 첩으로 보내는 대신 막대한 지참금을 받아 자신의 아들을 한양으로 유학 보낼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조참판은 이미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도 욕심이 끝이 없어 설화 아가씨의 미모를 탐내던 차에 박씨 부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음모는 담벼락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아가씨는 자신이 팔려가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달래는 평소와 다른 박씨 부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겨 늦은 밤 안차에 주위를 살피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조참판 어른께서 가마를 보내기로 하셨으니 이제 이 성가신 계집애만 치우면 우리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 되겠구나 라고 속삭이는 박씨 부인의 목소리를 들은 달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가씨가 그런 늙고 고약한 노인네에게 팔려가 평생을 눈물로 지낼 것을 생각하니 달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아가씨를 구할 방법을 궁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새순물을 들고 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가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으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하냐며 탄식했습니다. 달래야, 나는 차라리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낫겠구나. 어찌 조참판 같은 이의 첩으로 들어가 평생을 감옥 같은 곳에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울먹이는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달래는 자신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아가씨의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에 짐짓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아가씨를 다독였고 결코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가씨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비단옷과 장신구들을 방으로 들이며 억지로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덩치 큰 하인들을 세워 감시하게 했고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며 아가씨의 길을 꺾으려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판서댁에서 풍겨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수군거렸고 착한 아가씨가 어쩌다 저런 새어머니를 만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지만 권력을 쥔 박씨 부인과 조 참판의 눈치가 보여 감히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고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안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던 김노인이 달래를 몰래 불러 세웠습니다. 김노인은 오랫동안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설화 아가씨를 친손녀처럼 아끼던 인물이었지요. 그는 달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가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이 늙은이도 네 마음을 알고 있으니 필요할 때 도움을 주마 라고 짧지만 강한 확신을 주는 말을 남기고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김노인의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고 아가씨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아가씨를 대신해 희생하는 길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날씨는 몹시도 매서웠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로 아가씨는 방 안에서 추위에 떨며 내일이면 닥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며 기도를 올렸고 달래는 그런 아가씨 곁에서 밤새도록 낡은 보따리를 챙기며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초라한 옷가지 속에 아가씨가 입을 만한 두툼한 겉옷을 몰래 숨겨두고 아가씨가 도망칠 때 사용할 비상금과 마른 음식을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가씨를 보내고 홀로 남겨질 자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가씨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은 조 참판이 보내기로 한 가마가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취해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를 미래를 상상하며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듯 거드름을 피웠고 하인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니 너희는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하라고 호통을 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꾸민 음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탐욕스러운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고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의 방을 지키는 하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가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옷을 입고 가마에 오를 테니 아가씨께서는 제 옷으로 갈아입고 뒷문을 통해 멀리 친척분이 계신 곳으로 도망치십시오 라는 달래의 말에 아가씨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너를 사지로 밀어놓고 나 혼자 살겠느냐며 달래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지만 달래는 눈동자를 빛내며 이것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가씨를 설득했습니다. 달래의 눈빛이 워낙 간절하고 단호했기에 아가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 참판에 가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이 판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세상에 그 꽃 같은 아가씨를 어떻게 조 참판 같은 노인에게 보내느냐며 박씨 부인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삶이 바빠 깊은 관심을 두지 못했고 그저 안타까운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설화 아가씨의 기구한 운명을 애도하는 듯 힘없이 하늘로 흩어져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달래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과 미안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달래야, 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으마. 부디 몸 조심하고 꼭 다시 만나야 한다. 라고 속삭이는 아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래는 웃음을 지으며 아가씨를 안심시켰고 어서 옷을 바꿔 입자고 재촉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벽면에 두 여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 애틋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이 될 것임을 아는 이는 오직 하늘의 달뿐이었습니다. 서로 아가씨는 달래가 건네준 낡고 거친 옷으로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했습니다. 평생 고운 비단옷만 입어온 아가씨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옷보다도 달래의 옷이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달래는 아가씨의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머리에는 무거운 족두리를 얹었으며 고운 연분홍색 치마가 그녀의 투박한 손과 대비되어 더욱 서글프게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달래는 잠시 어색해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가씨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문 밖의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서로 아가씨는 달래의 배웅을 받으며 어두운 마당으로 나섰고 담벼락 아래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달래는 아가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아가씨의 무사 탈출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내듯 불어왔지만 달래의 가슴 속에는 아가씨를 구했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내일 새벽 가마가 올 때까지 아가씨인 척 완벽하게 연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가씨의 방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아가씨가 딴 마음을 품지 않을까 걱정되어 하인들에게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본인도 직접 문틈으로 방 안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달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가씨인 척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박씨 부인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는 흥, 울어봐야 소용없다. 내일이면 내 운명도 끝이다 라고 독서를 내뱉으며 비웃고는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 밤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눈발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이 판서댁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달래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지금쯤 산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 하나쯤은 아깝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눈을 감고 아가씨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다가올 새벽의 발소리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가마꾼들의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 참판이 보낸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신이 나서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마을의 정막을 깨는 요란한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마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눈이 버선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으며
영곤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될 기나긴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곤 마을의 고요를 깨우는 것은 오직 매서운 북풍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뿐이었지요. 설화 아가씨의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외로이 타오르며 두 여인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아가씨의 고운 비단옷 자락을 정돈하며 숨을 죽였고, 아가씨는 달래의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는 어색한 듯 몸을 떨며 창밖에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셔야 합니다, 아가씨라고 달래가 나직이 말하자 아가씨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설화 아가씨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달래의 손을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네가 나 대신 그 고초를 겪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달래야 라고 속삭이는 아가씨의 목소리는 한겨울 바람보다 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짐짓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가씨의 등덜미를 가볍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게 될 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평생을 자매처럼 지내온 아가씨가 탐욕스러운 노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눈빛으로 수만 가지의 약속을 주고받은 뒤 무거운 결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달래의 무명옷을 입은 설화 아가씨는 수건으로 안면을 깊게 가리고는 뒷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이 가득했을 마당이었지만 박씨 부인이 혼례 준비로 모든 사람을 앞마당으로 불러 모은 덕분에 뒷마당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했습니다. 아가씨는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 남을까 노심초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고, 달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산신령님, 우리 아가씨를 굽어 살피셔서 안전하게 고개를 넘게 해주소서라고 읊조리는 달래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흩어져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그녀의 마음도 눈보라처럼 휘날렸습니다. 뒷마당의 낡은 사리문을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의 최고령자인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는 듯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다가가자 김노인은 묵묵히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살아서 다시 보게나. 아가씨는 앞만 보고 가시게 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아가씨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그녀는 고마움에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어두운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노인은 아가씨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 앞을 지키며 쌓이는 눈을 털어냈습니다. 설화 아가씨는 이제 홀로 깊은 산길을 헤쳐나가야 했으며 몰아치는 눈보라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발은 시리고 감각이 무뎌졌지만 달래가 챙겨준 비상식량과 돈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방 안에 남겨진 달래는 아가씨의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단옷의 감촉은 낯설고 차가웠으며 머리에 얹은 무거운 족두리는 마치 자신의 어깨에 놓인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스스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설화 아가씨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라고 수백 번 다짐하며 눈물을 닦아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횃불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참판이 보낸 하인들과 가마꾼들이 도착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고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어이쿠,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가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마를 들이세요.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획대로 모든 일이 풀려간다는 희열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달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으나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매서운 눈바람에 투덜거리며 마당 한복판에 화려한 꽃가마를 내려놓았고 박씨 부인은 직접 달래의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화야,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조참판 어른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나오너라 라고 말하며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가씨가 슬픔에 잠겨 그러는 줄로만 알고 혀를 끌끌 차며 가서 잘 살면 그만이지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으냐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달래는 아무 대답 없이 천천히 일어나 박씨 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가마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달래의 발치에는 차가운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녀가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모여들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아가씨로다. 저 어린 것이 늙은 영감탱이에게 팔려가다니 라며 입을 모아 박씨 부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들의 말소리를 뒤로 한 채 오직 가마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가마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멀리 어딘가에서 눈길을 헤치고 있을 아가씨를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어두운 가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닫히고 가마 올라간다 라는 우렁찬 구령 소리와 함께 달래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에서 달래는 흔들리는 반동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감아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들었습니다. 달래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놀이개를 만지며 아가씨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꽃을 따러 가던 봄날,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여름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설화가 되어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으며 운명에 몸을 맡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마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승전고를 울리듯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큰 일손 하나 덜었으니 집안 청소를 다시 하고 잔치를 준비하자꾸나. 라며 기세등등하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설화 아가씨가 도망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이미 자신의 아들이 누릴 영광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마는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었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마꾼들은 무슨 눈이 이렇게 지독하게 내린담. 조 참판대까지 가려면 한참인데 큰일 났네 라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등성이에 다다른 설화. 아가씨는 뒤를 돌아 마을의 불빛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진 길을 택한 달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야, 내가 반드시 사람을 구해서 너를 데리러 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다오 라고 허공에 외치며 그녀는 다시금 기운을 내엄내어 눈 덮인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걷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달래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으나 아가씨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어두운 산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칠성이는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산 어귀에서
가마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가마 안에 아가씨가 평소 보던 설화 아가씨의 기품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에휴,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오죽하겠나라며 칠성이는 가마 뒤를 따르는 조 참판 하인들의 험악한 인상을 보고는 얼른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영곤 마을 전체가 눈 아래 잠겨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고요 밑바닥에서는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진실의 씨앗이 눈 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셈이었지요. 가마 안의 달래는 흔들림이 잦아들 무렵 가마꾼들이 잠시 쉬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 참판 어른의 영지다. 이제 곧 도착하겠군. 이라는 하인의 말에 달래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이제 조 참판의 집으로 들어가면 얼굴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가씨는 충분히 멀리 도망갔을 것이고 자신은 그저 끝까지 아가씨인 척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땀을 닦고 족두리를 다시 고쳤으며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가마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늘이 푸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가마는 마침내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은 조 참판의 저택으로 집안 곳곳에 화려한 등불이 켜져 있어 대낮처럼 밝았고 벌써부터 연희 준비로 분주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부께서 도착하셨다. 라는 소리와 함께 가마 문이 열렸고 달래는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달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최대한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몸짓으로 아가씨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조 참판의 하인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고운 자태에 감탄하며 그녀를 안방으로 정중히 모셔갔습니다. 방 안으로 인도된 달래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홀로 남겨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에서는 조 참판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제 곧 혼례 절차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품속을 확인하며 아가씨가 도망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가문의 증표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아가씨가 남겨준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 판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달래에게 직접 맡겼던 작은 서찰이 들어있었는데 달래는 그동안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의 끈을 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새벽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고 영곤 마을은 거대한 하얀 장막에 갇힌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댁 뒷마당에서 아가씨를 보내주었던 김노인은 눈을 치우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도착해야 할 텐데 라고 중얼거리는 그의 눈가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눈 덮인 골짜기를 타고 길게 울려 퍼졌으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두 여인의 운명은 이제 밝아오는 태양 아래서 서서히 그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꽃 마을의 긴 밤은 그렇게 가장 어둡고도 뜨거운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조참판의 화려한 안방에 앉아있는 달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조참판의 거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달래의 가슴을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어 심장을 조여왔지요. 달래는 자신의 정체가 당장이라도 탄로 날까 두려워하면서도 오직 설화 아가씨가 눈길을 헤치고 충분히 멀리 도망갔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혼례복은
평생 무명옷만 입어온 그녀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운 갑옷처럼 느껴졌으며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그녀를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과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마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조 참판의 집까지 하인들을 대동하고 뒤쫓아온 것이었으며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달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설화야, 내 말이 들리느냐?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 꼿꼿하게 앉아만 있는 것이냐? 라며 박씨 부인은 달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강제로 얼굴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매서웠고 목소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어 방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 참판 또한 술기운이 잔뜩 오른 채 방으로 들어와서는 어서 내 신부의 얼굴을 좀 보자꾸나. 이 판서댁 규수가 그리 아름답다더니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어 라고 말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에게 지불한 막대한 재물과 논밭을 생각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으며 달래가 쓰고 있는 너울을 걷어내기 위해 굵은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아가씨를 위해 단 1초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뒤로 뺏으며 수건을 더욱 단단히 거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이나 신령님께 아가씨를 지켜달라고 빌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달래의 거동이 평소 설화 아가씨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몸짓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 인연 어서 얼굴을 들지 못할까? 아무리 슬퍼도 어미가 부르는데 대답도 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녀는 달래의 팔을 잡아채며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래가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 소매가 살짝 거쳐졌고 그 밑으로 드러난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는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아가씨의 하얀 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지며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그녀의 손끝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이 달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비단 수건을 난폭하게 낚아채자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설화 아가씨가 아닌 하녀 달래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조 참판은 멍청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달래를 바라보았으며 박씨 부인은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설화는 어디 가고 감히 미천한 종년이 아가씨의 옷을 입고 여기에 앉아있느냐? 라는 박씨 부인의 고함이 조 참판의 집 대들보를 흔들 만큼 크게 울려 퍼졌고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놀라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달래는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를 빛내며 박씨 부인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참판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이 판서댁 마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내게 준다던 아가씨는 어디 가고 이런 하찮은 계집을 보낸 것이오? 라며 박씨 부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 방 안에 가둬두었는데 이 고약한 종년이 아가씨를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변명하며 달래에게 매서운 발길질과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박씨 부인의 모진 매질에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며 속으로 오직 아가씨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조 참판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인연의 입을 열어라. 설화 아가씨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당장 알아내지 못할까?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고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래를 험악하게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린 채 죽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먼 곳으로 가셨으니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과 조 참판댁의 많은 일꾼들이 하나둘씩 방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뒤바뀐 신부의 정체를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하녀가 아가씨 대신 가마를 탔다니 정말 대단한 충심이로구나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이들은 박씨 부인의 잔인한 행동에 혀를 차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더욱 표독스럽게 변하여 인연이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늘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라며 달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으며 방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달래가 박씨 부인에게 끌려다니며 고초를 겪는 와중에 그녀의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비단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가문의 옥인장과 함께 노란 종이에 적힌 낡은 서찰 한 장이 튀어나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물건들로 향했고 특히 조 참판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집사는 그 인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이 판서 어른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가문의 인장이 아니더냐. 대체 하녀의 품에서 이것이 왜 나오는 것이냐. 라며 집사가 외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서찰을 보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급히 손을 뻗어 그것을 가로채려 했지만 이미 조 참판의 집사가 한 발 앞서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찰에는 이 판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박씨 부인의 탐욕과 악행을 미리 예견하고 달래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은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충직한 달래야. 내 아내 박씨가 언젠가 설화를 해치려 할 것이니 이 인장과 서찰을 지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관계 알리거라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찰의 내용이 만천에 드러나자 박씨 부인은 끝까지 발악하며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저 종년이 나를 모함하려고 거짓으로 꾸민 서찰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정황이 그녀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 참판 또한 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박씨 부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굽어 살피셔서 하녀의 몸을 빌려 진실을 밝히시는구나 라며 감탄했고 달래는 피멍이 든 손을 모아 쥐고는 돌아가신 주인 어른의 뜻이 이제야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순간에도 사과하기는커녕 달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조 참판의 하인들이 오히려 그녀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조 참판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하며 여봐라, 이 여인이 가문의 보물을 훔치고 아가씨를 핍박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 당장 포박하여 관가로 보낼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가해자였던 박씨 부인이 오히려 죄인 신세가 되어 방구석으로 밀려났고 달래는 비록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창밖에서 스며드는 새벽빛을 묵묵히 맞이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으며 하얀 눈 위에 비치는 새벽빛은 마치 달래의 결백함을 축복하는 듯 눈부셨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방 안으로 들어와 달래의 가녀린 어깨에 자신의 두툼한 겉옷을 덮어주며 장하구나. 네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문의 명예를 모두 구했으니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달래는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지난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서러움과 아가씨에 대한 걱정이 한데 섞여 마을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참판댁의 마당에는 어느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박씨 부인이 포승줄에 묶여 비참하게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인과응보라더니 저 심술굿준 여편네가 결국 제 무덤을 팠구나. 한여만도 못한 마음씨를 가졌으니 천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사람들은 달래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안악들은 달래의 상처를 닦아줄 따뜻한 물과 수건을 챙겨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고 달래는 사람들의 호의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아가씨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관가로 압송되는 순간까지도 독서를 내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허무하게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조참판은 이번 일로 큰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집안 단속을 시키고 달래를 귀빈처럼 보살피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진심이라기보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하지만 달래에게 그런 대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은 사이 꿈결에서도 설화 아가씨가 따뜻한 친척집 방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곤 마을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아왔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온통 순백의 가루로 덮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감추어버린 듯 깨끗했으며 이 판서댁과 조참판댁을 둘러싼 거대한 소동은 이제 관가에 엄중한 심판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주머니에서 나온 서찰과 가문의 인장은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고 하녀의 신분으로 아가씨를 구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벌써부터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맞이한 새벽은 모두에게 평등한 빛을 비추며 기적 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눈 위로 부서지며 영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평온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간밤에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마을을 감싸는 산줄기는 마치 포근한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조참판의 저택대문 앞에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사이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녀 달래가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구했다는 소식은 산줄기를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이제 이 기막힌 사연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숨을 죽이며 관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을 입구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마부의 목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인근을 순찰하던 암행어사가 이끄는 행차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사는 밤사이 민가에서 일어난 소란과 박씨 부인의 악행을 이미 전에 듣고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 온 것이었지요. 위험설인 어사의 행차가 조참판의 집마당에 멈춰서자 기세등등하던 조참판은 혼비백산하여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로운 어사의 등장에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야말로 억울한 하녀 달래와 설화 아가씨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뻐했습니다. 어사는 마루에 엄정하게 앉아 달래의 품에서 나온 이 판서의 서찰과 인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찰에 적힌 글귀들은 죽은 이 판서가 남긴 마지막 진심이었으며 그 안에는 박씨 부인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몄던 온갖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포박된 박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모진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섯을 퍼런 꾸짖음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이미 그녀의 죄는 하늘을 찌를 듯 명백하게 드러난 뒤였습니다. 달래는 어사의 배려로 따뜻한 방 안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을 차렸고 그녀의 상처 입은 몸 위로 마을 안악들이 정성스레 지어온 미음이 전해졌습니다. 얘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너 같은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라는 할머니들의 칭찬에 달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오직 설화 아가씨가 무사히 도피처에 도착했는지가 걱정되어 틈만 나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천한 하녀의 신분이었으나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은 그 자리에 모인 그 어떤 양반들보다도 고귀하고 빛나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고갯마루 너머에서 낡은 무명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여인 하나가 마을 하인 김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달래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설화 아가씨였으며 아가씨는 달래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멀리 가지 못한 채 산 아래 민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요. 아가씨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포승줄에 묶인 새어머니와 어사 행차를 보고 당황했으나 곧장 달래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녀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재회는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할 만큼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달래야, 미안하구나. 나 혼자 살겠다고 너를 사지로 밀어 넣었으니 내 마음이 어찌 편했겠느냐 라며 설화 아가씨는 달래의 상처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달래는 오히려 아가씨의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가씨께서 무사하시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아가씨를 위로했습니다. 어사는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달래에게 다가가 그녀의 출생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표했습니다. 사실 달래는 이 판서의 먼 친척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가문이 몰락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 집의 하녀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으며 이 판서는 이를 알고 그녀를 양녀로 입적하려 했다는 기록이 서찰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달래가 비록 하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은 심성과 총명함을 아껴 언젠가는 설화 아가씨와 자매의 연을 맺어주려 계획했던 것이었지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달래의 기품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과연 명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는 이 판서의 유지를 받들어 달래를 정식으로 이씨 가문의 양녀로 입적시키고 하녀의 신분에서 해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달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발을 드는 종이 아니라 한 가문의 어엿한 주인으로서 설화 아가씨와 나란히 서게 된 기적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문의 재산을 탐내고 전처 자식을 핍박한 죄로 관가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녀가 데려온 아들 또한 가문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조 참판 역시 부도덕한 혼사를 강행하려 했던 책임으로 관직에서 물러나고 큰 벌금을 물게 되어 그 위세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의 악한 세력들이 한순간에 정리되자 영꽃 마을에는 다시금 예전의 평화와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옛말을 몸소 보여준 달래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듣는 가장 신비롭고도 교훈적인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영꽃 마을에는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쌓였던 눈을 녹이고 그 자리에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댁 마당에는 예전처럼 화사한 꽃들이 만개했고 이제는 자매가 된 설화와 달래가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글을 읽고 자수를 놓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거친 무명옷이 아닌
고운 비단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러 다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영꽃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려준 아가씨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집안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김노인 또한 달래와 설화의 배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는 매일 저녁 대문 앞을 쓸며 착한 마음씨가 결국 복을 부르는 법이지 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달래 아가씨가 지나갈 때마다 뒤를 졸졸 따르며 노래를 불렀고 어두웠던 이 판서댁은 다시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용기가 얼마나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달래의 삶은 영꽃 마을의 맑은 시냇물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고 후세까지 전해질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을 어귀의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간이 되면 설화와 달래는 툇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언니, 그때 내가 아가씨 옷을 입고 가마에 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라고 달래가 웃으며 말하면 설화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나의 소중한 동생아 라고 답하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우애와 신뢰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단단하게 묶여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지난날의 고통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면 달래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며 평온한 잠을 청하도록 도왔습니다. 착한 달래 아가씨처럼 예쁜 마음등을 켜고 자하면 꿈속에서도 예쁜 꽃길만 걷게 된단다. 라는 할머니의 자장가는 아이들의 귓가에 머물러 포근한 꿈의 나라로 안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따뜻한 사랑과 정의가 뿌리내린 영꽃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간절히 바랐던 진실은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켜져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소동은 가라앉았고 이 판서댁의 대문은 모든 마을 사람에게 열려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명실상부한 영꽃 마을의 주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길고 긴 하룻밤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신분이 아닌 행동에 있음을 증명하는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밤 하늘의 달을 보며 자신을 지켜준 주인어른과 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겠네요 라고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영꽃 마을에는 시기심도 질투도 탐욕도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녀에서 가문의 주인이 된 달래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며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으니 들어주신 여러분도 달래 아가씨가 느꼈던 그 평온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밖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리고 바람도 숨을 죽여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달래 아가씨가 속삭였던 것처럼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려보세요.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아늑한 꿈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